똑같은 레이저 제모를 받아도 누구는 매끈하게 털이 없어지고 누구는 10회를 받아도 털이 듬성듬성 남아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털이 듬성듬성 자라나게 되시죠. 실제로 고객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모를 받았는데도 털이 듬성듬성 남아있어요, 또는 없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털이 자라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레이저 제모를 5회에서 한 10회 정도는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받기 때문에 한 5개월에서 10개월은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번거롭고 힘들어요. 병원에 매일매일 사는 저도 한 달 맞춰서 제모하는 거 좀 귀찮거든요. 제가 오늘 같은 레이저 제모 받아도 효과 200%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레이저 제모를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20회? 20회? 네, 20회, 30회 받고 최근에는 또 나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또 받고 있는데 이게 10번 넘게 시술을 받아도 털이 왜 똑같이 나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지금부터 그러면 10회를 받았는데도 털이 좀 자라나거나 안 없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어요. 이 털을 잡초라고 생각하면 잡초가 없는 깨끗한 밭을 만드는 거에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밭이에요. 밭. 잡초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털인 거고 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피부나 털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잡초를 없애려면 이런 농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손으로 뽑으면 안 되나요? 뭐 손도 될 수 있죠. 이제 이건- 그게 왁싱이겠구나. 그렇죠. 네. 약간 요거 없애는 거는 농약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 이거는 시술자겠죠. 좋은 밭에 좋은 기구를 가지고 어떤 농부가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제모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밭. 우리의 피부나 털에 따라서 제모의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털이 있는 구멍이 모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레이저는 그럼 어떻게 털을 제거하냐? 이 털이 무슨 색깔이지 보통? 검정색. 그렇죠. 예. 검정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요, 털도. 그 색소를 타겟으로 파괴하는 레이저를 빵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씩 파괴되는 거예요. 레이저 한 번 쏜다고 보통 한 번에 뿅 하나가 없어지고 뿅 다음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얘가 작아지는 거예요. 뭐 한 번 했을 때 90%, 80% 이런 식으로 점점 파괴가 돼서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레이저 제모의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피부, 이런 하얀색 도화지에 점 있을 때 이거를 지우는 것과 검정색 도화지에 점이 있는 걸 지우는 거 어떤 거 더 쉽죠? 왼쪽. 그렇죠. 그러니까 검정색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고 치면 얘는 쉽게 찾아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가 검거나 어두운 분이 이렇게 털이 있으면 이 피부도 지워버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화상의 위험도 있고 제모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밝으신 분들이 더 잘 돼요. 피부가 하얀 백인들이 잘 되고요. 반대로 흑인 분들은 못 받거나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에 하나 이제 별도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호르몬 영향도 있거든요. 여성분인데 남성들이 털이 많이 나는 인중이나 가슴, 등 이런 데에 털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호르몬 문제도 의심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런 털이 남성이 많이 자라는 부위에 나면서 막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많이 난다 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뿜뿜 많으신 분들은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나죠. 약간 장비 같은 스타일. 네. 저도 약간 남성.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 분들에 비해서 아무리 제거를 해도 빨리 많이 나니까 효과가 적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털이에요. 털은 첫 번째로는 두께나 양이에요. 밀도죠. 매일매일 면도해도 약간 검게 나는 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거보다 적으신 분들, 이렇게 얌생이 수염처럼 얇게 나시는 분들은 보통 횟수가 5회에서 10회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5회는 진짜 좀 부족하고 기본 10회 정도면 많이 없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많아. 면도를 했을 때 검은 자국들이 보여? 그러면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하시면 제모 효과가 아주 좋고요. 전현무 씨 예를 들면 전현무 씨 정도면 30회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 이상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하거든요. 내가 전현무 씨 정도인데 10회만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털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대략적인 내가 몇 회 정도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시작을 하면 이게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내 친구는 10회 받았는데 없어졌으니까 나도 10회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제모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 모발을 타겟으로 한다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흰 털이나 아니면 노란 털 그런 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잔털 이런 것들은 제모 잘 안 돼요. 두꺼운 털은 이런 색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제모할 때는 면도하고 오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만 이 안쪽에 여기 진한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얇은 모발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레이저가 들어갈 수 있는 표적 자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농기구가 좋아야 돼요. 잡초를 손으로 뽑냐 아니면 트랙터로 뽑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레이저 장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포땡 그리고 땡. 뭐 클라리땡 젠틀맥땡 이렇게 좀 유명한 레이저 제모 장비가 있거든요. 레이저 장비는 최근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파장이에요. 검정 색깔을 잘 없애는 파장대 레이저를 쓰는 게 좋은데 치료대 레이저나 아니면은 패배식 파장대에 이건 알렉산드라이트 여기는 다이오드 이런 종류를 쓰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들 요 파장대 레이저를 쓸 거예요. 그게 요것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쿨링. 이거는 레이저 제모하고 나서의 자극감, 부작용이랑 연결돼 있는 건데 그 레이저를 쐈을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받아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딱 받고 나면 좀 붉고 따갑고 자극감이 있어요. 가스 쿨링이나 접촉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에어 쿨러를 통해서 식혀주면서 레이저를 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술 당시에도 자극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농부입니다.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농기구를 갖고 있어도 이 농부가 어떻게 잡초를 뽑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겠죠. 이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술할 때 레이저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강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강하게 쓰면 부작용이 있지만 잘 없어지겠죠. 근데 약하게 쓰면 부작용은 적지만 오래 하거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잘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마다 좀 스타일이 있어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병원이라면 좀 낮은 에너지로 일률적으로 그냥 쭉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털이 두꺼운데 쏘면 쏠수록 이렇게 얇아진다고 했죠. 근데 얇아지면 더 제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에너지로 쐈으면 다음에는 얇아졌을 때는 분명히 12나 15 정도로 강하게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정성을 추구해. 그러면 계속 10으로 쏘는 거야. 10. 그럼 효과가 적겠죠. 그래서 시술별로 강도 조절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밭이 중요하다 그랬죠. 피부 톤이나 모발의 두께나 밀도를 고려해서 이 에너지를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농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술 방식인 것 같아요. 제모 레이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딱딱딱 나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빵 쏘고 동그랗게 빵 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간격이 이렇게 길면 사이에 비는 공간이 생기죠. 여기만 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붙여서 쏘면 이런 데는 열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또 화상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이게 되게 손이 은근히 까다롭게. 까다로워요. 예. 저희는 좀 약간 저희만의 방법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겹치게 쏘면서 한번 하고 반응도를 보고 자극이 없는 부위는 또 조금 한번 더 들어가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술 간격이긴 해요. 효과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시술 간격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4에서 6주 간격이 가장 좀 좋고요. 4주보다 너무 빠르거나 막 8주보다 좀 너무 길어지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4주에서 6주 정도는 맞춰서 시술 받으시면 효과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뭐가 중요한지 잘 알겠어요. 레이저 제모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좋을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장비. 레이저 기계죠. 만약에 제가 똑같이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레이저 있는 게 더 잘 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표적인 레이저가 있어요. 제모계의 약간 3대장 같은 레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이저들이 구비된 데를 찾으면 그래도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기 전에 병원 홈페이지 같은 데서 어떤 장비를 쓰는지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도 조절. 안정성을 추구하면 일률적으로 낮은 에너지로 쭉 갈 거예요. 그럼 나도 병원을 쭉 다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매 회차 에너지 강도의 변화를 좀 설명해 주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맞게 이 강도가 조절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받을 때 그래도 이왕 받는 거 꾸준히 잘 다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엄청 번외로 물론 저희가 다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병원에서 했어도 너무 두껍거나 얇아서 제거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많이
하시는 얘기는 다른 데서 OHP 받았는데 거의 효과를 잘 못 봤는데 여기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소개로 사실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는 재무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하진 않아서 대신에 이런 디테일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그럼요, 원장님 알려주신 걸 토대로 네. 이제 받아야겠다 만약에 결심을 했어요. 이때 레이저 제모를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모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걸어왔습니다. 받아요. 병원을 선택했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 두 가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잘 받아야 되니까 나의 준비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제모 전에 면도예요. 요 색소를 타겟으로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면도를 안 하고 오면 레이저가 쑥 들어갈 때 여기서 이미 반응을 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그러면 겉에 열적 데미지가 생기고 파상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모하기 전에는 적어도 털이 1mm 정도 요 피부 바깥으로 나오게 제모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모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설명 드렸을 거예요. 제모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면도를 하고 오세요. 그게 맞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도를 하면 피부 장벽이나 피부 손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레이저를 쏘게 되면 또 손상이 가서 염증이 생기거나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하루 정도 되면 그래도 회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상이 적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털 많이 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면도해도 저녁에 왕창 자라서 와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아침에 해야 돼요. 포인트는 너무 길게 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면도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태닝이나 햇빛에 노출되는 거를 좀 줄여줘야 돼요. 태닝을 할 경우에는 4주 정도는 제모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도 기간을 맞추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도포해서 어두워지는 걸 좀 예방하면 좋겠죠. 또 하나 있다. 중요한 거. 이거를 뽑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왜 안 되는지 당연히 알 거예요. 뭔가를 제거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 잡초를 뽑았는데 잡초가 없는 맞아요. 거구나. 잡초를 캐러 갔는데 잡초가 없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뽑거나 왁싱을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요거 세 가지는 내가 해야 될 거. 네. 근데 원장님 세 가지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제모를 받기 전인 거 맞아요. 같거든요. 받기 전. 받고 나서 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의사항일 수 있겠죠. 열적 자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 쿨링이나 좀 진정 관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레이저 원리가 열을 좀 조사해서 색소를 파괴를 하고 없애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열이 딱 목은 털에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에도 열이 전달되면서 일부 손상이 갈 수 있게 되죠. 제모 시술 받을 때 이후 관리를 받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크라이오라고 해서 좀 진정 관리, 차갑게 해서 가라앉혀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시술 이후에 집에서라도 좀 아이싱으로 살짝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 일부 손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좀 재생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히나 각질층에도 손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이 장벽을 강화시켰을 수 있는 크림 성분이거나 아니면 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판테놀 같은 거 있죠. 비타민 B5 같은 거나 뭐 EGF 같이 재생 성분이 있는 크림들을 충분히 덧발라 주시면 재생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술을 받는 나의 준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오랫동안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런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제모의 원리를 좀 생각하면 되는데 레이저를 해서 여기를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줄어서 결국에 이 모낭, 구멍만 남고 이 털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안 나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얘 옆에 줄기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요. 정확히 같은 구멍은 아니고 주변으로 새끼 같은 애들이 나거든요. 그게 만약에 재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줄기세포에서 나는 애들, 두 번째는 덜 제거가 됐어요. 이게 제모를 받다 보면 점점 파괴가 돼서 어느 순간 안 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아주 얇게 남아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간 지나면 다시 나요. 안 그래도 저는 여기 입술 아래에 한 가닥이 꼭 나요. 병원에 있어도 사실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면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한 2달, 3달은 안 나요. 이것마저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제모 레이저를 받는 거예요. 주기를 길게 받아도 돼요. 이럴 때는 뭐 2,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유지하는 데 도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국소적으로 저처럼 한 가닥이 나면 그냥 거기는 면도해도 괜찮아요. 그럼 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레이저 제모 홈케어 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잘 활용해도 도움이 될까요? 집에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리프팅 장부도 많고 제모 기계도 맞아요. 많지만 네. 확실한 건 첫 번째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누구나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낮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효과는 적어요. 대신에 부위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털에 생애 주기가 있거든요. 털이 자라나서 퇴화되고 빠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레이저에 반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튼튼한 애들, 할아버지를 공격하진 않아. 부위마다 그 기간이나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남성분들이 홈 디바이스 갖고 인중이랑 턱 제거하면 엄청 많이 하거나 효과가 미비하실 거고요.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털이 얇으신 남성분들이 팔다리 같은 데 했을 때는 좀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저는 유지관리 개념으로 하실 때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고 있죠. 제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모를 받아보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제모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많이 궁금했던 점, 아니면 설명하는 방식대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혹시 주변에 제모 받고 싶은데 어떤 걸 알아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 끝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